또한 그 박람회는요, 어, 다른 이제 연구자들이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김정택은 박람회는 인류 문명의 화합과 대중교육 및 계몽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비상업적 전시회로 특정 주제를 통해 과학, 산업, 예술 등의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전시하는 행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 또 송지성 배은혜는 박람회란 어, 특정 제품을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홍보와 마케팅을 함으로써 참관자, 즉 구매자, 또 무역업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 일반인 등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시키는 넓은 의미의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박종진은요, 박람회란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최자가 해당 지역 및 국가와 관련한 상품 거래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 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하여 상대 지역 및 국가의 문화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금아는요, 박람회란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물품의 매매와 교환 이외에 교외 장소로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집하는 기능이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주제에 관한 활동과 성과 등 내용을 일정한 장소에서 전시 및 실현 등 수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 개념에서 한 가지 좀 공통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매매와 교환, 그리고 경제적 활동, 그리고 교류를 위한 장이란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박람회의 종합적인 연구자들의 개념을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목적 또는 문화, 예술 등의 목적을 바탕으로 그런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물품 매매와 교환의 장소로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의 분류입니다. 그 박람회는요, 산업, 과학, 예술 등 인간의 다양한 활동 성과물을 일정한 주제를 통한 종합적으로 기획 전시하에 대중에게 보여지는 행사로 목적이나 지역 전시품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국제 박람회, 국내 박람회, 지방 박람회, 산업 박람회, 무역 박람회, 전문 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박람회가 있고요. 지역에 따른 박람회나 목적인에 따른 박람회는 있지만 주로 우리 국내에서는요. 국내 박람회는 거의 다가 트레이드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는 아니고 어떤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재화와 물품 사이에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박람회가 많고요. 국제 박람회는 종합 전시회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국제 박람회는 여기서 말하는 국제 박람회는 종합 전시회라고 이해하면 좀 더 편할 듯 하고요. 그것 외에 전문 박람회, 농업, 교통, 위생, 해군, 공군 등 이런 전문 관련한 이제 무기 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군 물품 관련한, 또 아니면 비행기, 또는 교통, 인텔리전트 시스템, 농업에 대한 어떤 교작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기계나 기술 등에 대한 시연 행사 등이 있습니다. 박람회는요, 국가적이나 국제적인 기념일의 축하 행사로도 열리긴 하는데, 평화 박람회, 건국 기념 박람회, 박람회 만국기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이런 만국기를 걸고 박람회를 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나 산업 진흥, 그 다음에 무역 확대, 기술 발전, 국가 간 이해 증진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박람회 유형은요, 유엔 산하기관인 UNESCAP에서 아시아 태평양 이제 경제사회위원회입니다. 제가
뭐 UNESCAP, 우리나라에서도 행사를 한 적이 있고,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분류에 따라서 상업적 박람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그 전시회의 유형이랑 조금 비슷하긴 하고 국제적인 성격을 더 띠는 쪽이 엑스포, 또 박람회 이런 쪽들이 많습니다. 먼저 종합 상품 박람회는 일반인이 주 대상입니다. 개최 특징 중에 품목이나 아니면 참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개최 특징이 나눠지게 되는데, 특정 품목 전문 박람회는 특정 시장과 관련된 품목이 전시되기 때문에 이건 B2B 행사 위주입니다. 또 상담 위주 전문 박람회 또한 일반인의 참가가 B2C는 거의 하진 않고 주로 B2B 도매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특히 독일에 가게 되면 그 건설 장비나 아니면 공업 장비 전시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로 도매업자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아니면 뭐 키덜트 박람회 이런 것들은 뭐 B2B도 물론 있지만 일반인의 참가가 대부분이 많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 도매업자가 주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비자 박람회입니다. 소비자 박람회는 상품의 최종 소비자를 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저렴한 소비재 전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위주가 돼서 이런 개최 특징에는 B2B가 아니라 B2C로 이 저렴한 소비재 전시를 한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단독 전시회는요, 단일 기업 또는 단일 구간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입니다. 이런 박람회에서 단일 구간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이건 B2C나 B2B를 어떤 주제로 하는가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독 전시회 같은 경우에 개최 특징에는 뭐 이런 기업에서 목적에 따라서 B2C인지 B2B인지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람회의 유형에 따른 특징입니다. 크게는 공인 박람회랑 비공인 박람회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등록 박람회와 인정 박람회가 있는데 종합 박람회와 전문 박람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엑스포라고 있죠. 우리 부산도 지금 엑스포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하는 엑스포가 사실 규모도 규모지만 등록 박람회인지 인정 박람회인지 따라서 얼마나 이제 전문 전시인지 또 박람회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비공인 박람회는요, 산업 박람회, 문화 박람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아세안 문화원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아세안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서 보통 아세안 나라 대상으로 문화 박람회를 여는 게 바로 비공인 박람회입니다. 주로 공인 박람회는 국제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요. 비공인 박람회는 국제적인 성향보다는 지역의 홍보나 특정 상거래를 촉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공인 박람회는 주로 인류에 관한 주제나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비공인 박람회는 그냥 단일 특정 주제를 주제로 지금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최 기간이 아마 공인 박람회와 비공인 박람회에서 등록 박람회인지 인정 박람회인지 구분이 되는데, 보통 등록 박람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하이 그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 진행을 했죠. 전 세계가 모두 참여를 해서 등록 박람회에서 각국의 어떤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미래 비전, 아니면 국력 과시, 지역 개발 관련한 것들을 모두가 보여주는 게 바로 등록 박람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대전 엑스포라고 있습니다. 대전을 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런, 뭐, 인정 박람회는 우리나라 대전 엑스포처럼 어떤 미래에 있는 과학기술 주제로 개최를 했던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회장 설치는 개최국 부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참가국이 그리고 자국 간 건설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인정박람회는 개최국이 국가 간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참가국 임대료를 부담하는 뭐 그런 게 있고, 개최 주기는 특히 등록박람회는 대형 행사이기 때문에 월드컵이나 아니면 뭐 올림픽이나 매 5년마다 거의 4,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5년 사이에 등록박람회를 꼭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정박람회죠. 그래서 이 공인박람회는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나뉘어지는데, 등록박람회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국가적인 행사다. 전 세계적인 행사다. 마지막으로 비공인 박람회는 수시 개최기도 하고 또 수시 개최기도 하지만, 언제나 조건과 목적만 맞아떨어지면 일정 주기로 계속 개최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비공인 박람회다. 이런 박람회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박람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박람회의 일반적 기능과 그 다음에 판매 기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람회의 일반적 기능은 신상품 소개. 사실 뭐 우리가 물건 팔 때 유통의 최상 수단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이 높게 자신의 상품을 하나 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물건을 가지고 여러 나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 물건을 전시해 놓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유통의 최상 수단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여튼 세계 각국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동시에 모이는 박람회를 통해서 신상품의 특정 관심층을 대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어쨌든 효율적으로 소개를 하고 타겟 집중적으로 소개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망 예상 고객의 확인 및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신이 이때까지 타겟으로 노렸지만 예상외로 다른 쪽에도 훨씬 관심이 있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 낚시꾼들을 상대로 뭐 낚시 바늘을 팔러 왔어요. 낚시 바늘을 팔러 왔는데 의외로 낚싯대와 낚시 바늘을 일체화 뭐 시키자는 그런 갑자기 비즈니스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런 낚시 바늘하고 낚싯대를 연결하는 요트를 개발하고 같이 요트를 개발하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런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능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재 고객 및 잠재적 고객 또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자의 접촉 기회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제품 판매 기능과 고객과의 접촉을 통한 문제점 인식에 대한 이런 서비스 제공 기능, 흔히 말하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판매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또 뭐 이런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 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첫 번째, 경쟁 기업, 고객, 산업, 언론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쟁 기업의 제품과 가격 및 기타 마케팅 변수에 관한 정보 수집, 그리고 담당 정보원의 사기 진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도입과 고객의 반응에 대한 사전 파악을 미리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마켓에 대한 그런 충분한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어떤 샘플 시연 이런 거에 대한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람회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람회의 직접 효과로는 뭐 수출 계약, 신규 거래선 확보, 기존 거래선 유대 강화, 시장 정보 입수가 있을 수 있고요. 감전 효과에는 기업 홍보, 뭐 수요자 반응 점검, 상품 소개, 국위 선양 등이 있다고 이렇게 뭐 제가 적어놨고요. 하지만 뭐 직접 지출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 지출의 경우에는 관람객과 참여 업체가 해당되고, 이들의 직접 지출에 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행사를 이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관람객들도 돈을 쓰고 참여 업체도 흔히 말하는 돈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람객 지출의 경우에는 숙박업이나 해외에서 왔으면 아니면 타지에서 왔으면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기념품, 쇼핑, 기타 비용. 이게 마이스 산업에서 이런 직접 지출에 의한 효과가 지역에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더 커지는 게 있겠죠. 그리고 창의업체의 경우도 숙박업, 식음료 등등 이런 쇼핑 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하고요. 해당 지역의 경우 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지 지출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투자라고 합니다. 사실 뭐 어떤 아카데믹한 어떤 건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엑스포나 이런 박람회를 어쨌든 통해서 대형 공간들이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대형 공간들이 탄생하게 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한 기반 시설들이 도로도 깔릴 수도 있을 테고 또는 그거 관련한 어떤 뭐 유통물류 센터, 뭐 그 주변의 상권 아니면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지, 뭐 학교 이런 것들이 보통 생겨나게 되고요. 이런 시설 투자는 고용 창출 효과로도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런 건물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걸 유지 보수해야 되는 어떤 고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도 같이 나게 되고 어쨌든 주최기관의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 뭐 어쨌든 그 예로 도로, 교통수단, 뭐 지역 인프라를 어쨌든 구축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조금 이루게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직접 효과, 간접 효과에 대해서 한번 나뉘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직접 효과는 아까 전에 뭐 크게만 좀 다뤄봤는데 먼저 공공사업비, 뭐 박람회장의 정비 사업이나 흔히 말하는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정비, 그리고 기획 및 홍보 사업 등에 대해서 이런 집중 효과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건설하는 데 대한 비용이 여러 가지 박람회를 하게 되면 여러 관들을 많이 짓게 되잖아요. 여러 건물들이나 안에 인테리어, 전시물 이런 것들이 공사비가 발생하게 되고 또 참가를 한 참가자들한테 교통비, 숙박비 등 이런 직접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수익 사업으로는 휘장, 협찬, 광고, 연계 관광 사업 등을 통해서 추가 이런 수익 산업도 발생할 수가 있다. 간접 효과는 뭐냐면 직접적인 효과를 통해서 관련한 산업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게 간접 파급 효과입니다. 그런 효과 중에는 이 네 개가 대체적으로 있거든요. 경제적 파급 효과 중에 이런 생산 유발 효과, 소득 창출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세수 증대 효과. 여러분들이 이 어감에 따라서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 소득 창출 효과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고용 창출은 뭐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등 바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유관 산업들이 얼마나 이런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뭐 지출을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걸 통한 주민세, 사업세, 부가가치세 등등 이런 세금이 얼마나 거칠까에 대한 그런 효과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박람회 개최에 사회문화적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이나 인프라 구축, 지역 주민의 삶, 대중의 계몽, 개최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 정체성 확립, 뭐 등등 이런 어쨌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좀 제고시키는 면이 있고 또 지역 주민의 여가 문화의 폭을 많이 확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삶의 질도 약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개체지를 명소화하게 되면서 관광객을 꾸준하게 자생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그 효과 후에 지역민이 공원이 생겼죠 어쨌든 그리고 타 지역 관광객들이 그래도 뭐 조금 지금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당시에는 여수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도 여수 엑스포의 관광 기대 효과와 그리고 세수 효과 뭐 이런 관광 효과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효과도 있고 또 국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면 어쨌든 국제적 이벤트로 인류가 이룩해온 각국의 문명을 교류를 하게 되면서 타 문화, 기술, 또 문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인 면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국제적 교류를 통한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이념을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뭐 경제적 기술이나 아니면 군사 기술, 문화 등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교류를 통해 서로 이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박람회 개최의 산업적 효과로 보게 되면 사실 박람회를 개최하고 뭐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도 있지만 사실 흔히 말하는 굉장히 뭐 자금난에 시달린 나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행사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환경 개선이나 관광객 유치 그리고 최신 기술의 습득 등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시키는 그런 유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는 박람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에 대한 국내외 주요 국가 및 기업에 참여하여 최신 기술을 교류하고 또 해당 산업에 있어서 그 지역이 가지는 국제적 이미지를 고양시킴으로써 그 지역 자체를 아예 해당 산업의 선도적 위상을 확립을 해서 뭐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어떤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방금 수업 전에, 이 수업 전에 박람회 전에는 전시회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박람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람회는 인류의 계명과 어떤 교육을 바탕으로 인류의 화합, 번영을 기원한다고 치면 전시회는 주로 무역과 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정보 교류나 기술 비교, 문화 예술 등의 전시를 통한 교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점 이제로는 어떤 인류의 미래상을 박람회가 보여주지만 그 미래상의 문화, 예술, 기술, 어떤 무역 정보, 사실 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다 박람회에서 보여주긴 하거든요. 하지만 전시회에서도 그런 걸 보지만 사실 조금 더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비상업적으로 어떤 교류를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게 박람회고요. 기간은 등록 박람회, 인전 박람회를 했죠. 기간은 사실 뭐 매년 5년 단위로 박람회는 공인 박람회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회는 매 1년 단위로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박람회는 3개월에서 6개월, 전시회는 좀 짧습니다. 5일 전후로 해서 보통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은 박람회는 국제적 행사다 보니까 이런 팀이 꾸려져서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요. 전시회도 물론 준비를 오래 하지만 이게 국가 단위로 TF팀이 꾸려진다기보다 특정 어떤 단체 그리고 특정 목적에 있는 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는 박람회는 부정기적이지만 전시회는 정기적입니다. 매년 거의 같은 시기에 뭐 한 1, 2주 차이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박람회는 문화예술, 과학기술, 그리고 전시회는 산업의 제품과 기술 설비, 또 문화예술, 문화예술은 역시나 겹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를 목적으로 두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박람회를 개최하냐고. 이런 인류의 화학과 번영을 하고 나서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추후에는 여러 가지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가게 되고 또 어떤 특정 지역이 랜드마크처럼 꾸려질 수도 있고 기술 교류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추후에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전시회는 즉각적인 어떤 수익이 실현된다고 보면 박람회는 좀 더 꾸준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 실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이득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관람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관람객은 박람회는 일반 대중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 활동을 겸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시회는 구매자, 무역업자, 상품 구매와 관련 있는 자, 그리고 일반 대중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박람회는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이게 뭐 1, 2천 명 행사는 아니고 몇만 명 정도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관람객은 더 많죠. 관람객은 뭐 1, 2만 명 수준이 아니라 몇십만, 몇백만 명 수준으로 보통 카운팅 됩니다. 그리고 전시회는 규모는 박람회보다 흔히 말하는 행사 사이즈도 작을 뿐더러 참가자도 조금 작습니다. 왜냐하면 5일이잖아요. 그죠? 5일 행사가 5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고요. 참가 유형은 국가 간 그룹, 단체 관람이라고 치면 전시회는 기업별, 개인별 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땅이 비어 있어야 되거나 흔히 말하는 100만 평이 비어 있든지 뭐 아니면 뭐 여튼 굉장히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지가 그런 특정 지역으로 비어 있어야 되는 공간에 보통 박람회를 많이 개최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 것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고 그런 것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건설을 한다. 하지만 전시회는 컨벤션 센터처럼 전문 전시장 또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처럼 전문 전시장에 전시를 하는 게 있다. 그리고 박람회를 주로 주도하는 주관 기관은 정부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하게 되고요. 전시회는 전시 전문 업체 또는 기업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좀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전시회하고 박람회를 아직도 업계에서는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전시회하고 박람회를 오늘 대략적인 뭐 어원이나 정의나 아니면 효시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게 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게 됐겠죠.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엑스비션이라고 하는 전시회는 주로 우리가 상업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마이스 산업에서. 하지만 최근에는 그 마이스 산업에서 조금 더 영역이 확대돼서 이벤트, 엑스포까지 그 E가 이벤트, 엑스포까지도 다루게 되면서 박람회 또한 많이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산업이 활성화되고 마이스 산업에 있는 관계자들이 전문화가 되면 이 박람회도 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됐을 때 종합적으로 이런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를 유치 개최해서 여러분들도 거기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뭐 구체적으로 실무에 관한 내용들을 접근하게 되고 또 이런 실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업계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의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했고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